사진과 거울로 보는 모습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진은 좀 더 갸름하게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떤 사진은 눈, 코, 입 위치가 다소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카메라 렌즈가 가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사진과 실물을 다르게 하는 녀석, 바로 수차입니다. 이것은 중학교 때 한 번쯤 보았을 볼록 렌즈입니다. 볼록 렌즈에 평행하게 들어온 광선은 볼록 렌즈를 지나 하나의 점에 모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초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이상적인 렌즈라면 깔끔하게 광선들이 하나의 초점을 지납니다. 그러나 실제 렌즈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광선이 한 점에 모이지 않는데요. 따라서 현실과 렌즈로 찍은 사진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수차라고 합니다. 수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 파장의 빛으로 이루어진 백색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색수차와 하나의 파장을 가진 단색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차입니다. 여기에는 왜곡 수차, 구면 수차, 코마 수차, 비점 수차, 상면 만곡 수차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죠. 이 사진은 어떤가요?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두 사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물체의 경계가 여러 색으로 나뉘어져 있죠. 어렸을 때부터 익히 봐왔을 이 현상, 바로 색수차 때문입니다. 색수차는 여러 파장의 빛이 섞인 백색광에서 일어나는 수차입니다. 진공이 아닌 매질에서 빛의 굴절률은 파장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 각 파장의 빛들은 서로 다른 각도로 퍼지게 됩니다. 굴절률은 파장이 짧을수록 커지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문제. 그렇다면 빨간빛과 파란빛 중에 어떤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더 많이 꺾일까요? 정답은 파란빛입니다. 파란빛의 파장이 빨간빛보다 짧으니 굴절률은 큰 것이 되죠. 이렇게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 생기는 수차가 색수차입니다. 다음으로는 왜곡 수차입니다. 이거는 제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배율을 0.5배로 바꿔보겠습니다. 영상 가장자리가 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왜곡 수차가 일어나면 물체가 일그러져 보입니다. 왜곡 수차에는 크게 술통형 왜곡 수차와 바늘꽂이형 왜곡 수차가 있습니다. 술통형 왜곡은 넓은 시야를 볼 수 있게 하는 광각 렌즈에서, 바늘꽂이형 왜곡은 멀리 있는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망원 렌즈에서 관찰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흔히 25mm 광각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배율을 0.5배 했을 때 끝에가 꺾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카를 찍었을 때 가장자리가 일그러져 보이는 것 또한 왜곡 수차의 영향이 큰 것이겠죠. 왜곡을 없애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보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는 왜곡이 나타났지만 막상 찍고 보면 이렇게 왜곡이 보정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면 수차입니다. 구면 수차는 렌즈가 구면 형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차입니다. 맨 처음에 본 예시가 바로 구면 수차인데요. 광선들이 하나의 초점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선명한 상을 관찰할 수가 없겠죠. 구면 수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비구면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구면 렌즈는 구면 이외에도 다른 곡면이 있는 렌즈입니다. 비구면 렌즈를 사용했을 때와 아닌 경우를 같이 비교해볼까요? 구면 렌즈보다는 비구면 렌즈가 비구면 렌즈보다는 양면 비구면 렌즈를 사용했을 때 상이 훨씬 선명하게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학계에는 렌즈의 중심을 연결한 광축이란 선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광축이 평행하게 들어오는 예시를 많이 생각하지만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광선이 광축에 비스듬하게 들어올 때 생기는 수차가 바로 코마 수차입니다. 코마란 혜성을 둘러싼 가스층을 말하는데요. 코마 수차로 인해 생기는 상의 모습이 코마와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코마 수차는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을 이 조리개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난시이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눈도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차가 일어나는데요. 난시는 비점 수차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비점 수차가 일어난 사진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가로 혹은 세로 방향으로 길게 번져 보이죠? 상이 점의 형태로 맺히지 않기 때문에 비점 수차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코마 수차가 광촉으로부터 비스듬히 들어온 광선에 의해 생기는 거라고 앞서 설명을 했는데 비점 수차도 비슷합니다. 다만 얘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한 점에서 나온 빛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갑니다. 광축과 주광선을 포함한 평면을 자오선이라고 하고 이에 수직인 평면을 구결면이라고 합니다. 같은 렌즈에서도 각 부분마다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좌우면에서 맺히는 상과 구결면에서 맺히는 상이 서로 다른 곳에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이 아닌 형태로 상이 맺히는 비점 수차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상면 만곡 수차. 뜻풀이를 하면 상면, 그러니까 렌즈를 통해 맺힌 상이 굽었다는 뜻입니다. 상면 만곡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찰하고자 하는 배경은 평면이지만 렌즈를 지나가면 이렇게 곡면으로 맺히기 때문에 상면 만곡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렌즈도 이런 수차가 발생하는데 우리 눈이라고 안 그럴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연이 항상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주변 것들을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진이 어떻게 찍혔든 거울에 비친 모습이 어떻든 우리는 자연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아름다우니까요.